저는 그 봉도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관진 교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이렇게 그 정전 마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애타원 교구장님께서 네. 이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을 이렇게 개최해 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훈련원 중에 봉도수련원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감사를 올리면서 네, 오늘 그 일기법과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일기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참여하신 우리 그 공부인들께서 그동안에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또 저희 봉도수련원에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오늘 처음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그 마음공부 내용 훈련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의 방향을, 강의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저는 항상 그 강의를 맨 처음 오신 분에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내용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해를 잘해야 좋은 강의가 되고,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훈련을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의에 지금 그 눈높이를, 이 시간 이렇게 처음 참여하신 분에다가 맞춰서 한번 말씀을 가능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물건, 전자제품 물건 사시죠? 예. 전자제품 물건 사시면은, 전자제품 물건 사셔서 그 사용을 하실 때 뭘 먼저 보세요? 그 조금 이거 소리 좀 들려도 그냥 음소거 좀 하시고 같이 하셔야 될란가? 사용 설명. 예. 매뉴얼. 예. 사용 설명서 보시죠? 네. 네네네. 하긴 뭐 어떤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도 안 보고 그냥 콘센트에 꽂고 써버려요. 네. 요즘은 뭐 잘 편리해서 물건들이 정전 마음 공부 그 정전 마음 공부 훈련을 지도해 주신 열반하신 장산종사님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실 텐데 장산종사님께서 정전은 마음 공부 사용 설명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아주 제 마음에 그냥 가슴에 확 이렇게 확 완전히 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정전은 뭐라고요? 마음 공부 사용 설명서. 네, 마음 공부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려고 그러면은 물건 사용할 때,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 쓸 때 사용 설명서를 읽어서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써야 잘 쓸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표준해서 마음을 쓴다? 설명서. 마음 설명서. 그 마음 설명서가 바로 정전이다. 그런데 정전은 혹시 이제 지금 자료가 이 강의하는 자료가 이제 화면에 내용이 나오긴 나올 텐데요. 만약에 이제 불편하시가 그러시는 분들은 교전책을 가까이 갖고 계시면 교전책 보시면 돼요. 교전책에 제가 내용을 알려드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변에 교전책이 있으시면 교전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 목차를 딱 열으시면 정전의 전체적인 구성이 세 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편으로. 네. 네. 통서편, 통서편, 도의편, 수행편. 수행편. 네네. 그 세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편이 사람 몸으로 보자면은 머리와 오장육부와 팔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1편 총서편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머리, 머리에 해당이 되고, 네, 머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의편은 몸, 예, 오장육부,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 그 다음에 수행편은 팔다리. 네, 팔과 다리에 해당이 된다. 예, 직접 행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일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해당이 되고 가슴과 오장육부에 해당이 되고 손발에 해당이 된다.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이 그런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는 원리가 그 세 가지 원리 속에 싹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산종 법사님께서 그 취임 법문으로 해주신 내용이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 법문을 하셨거든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단이 새로워져야 되고, 세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법문을 하시고, 원기 104년의 신년 법문으로 마음을 잘 씁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교단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려 그러면 마음 잘 쓰는 원리, 마음을 잘 써야 결국은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나와 교단과 세상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연결해서 법문을 104년도 신년 법문을 해주셨고, 마음을 잘 쓰려고 하니까 신성의 바탕은 믿음의 바탕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105년의 신년 법문이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고, 이제 올해 법문은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법문, 그 신년 법문 그 제목이.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신성의 바탕을 해서 신성의 바탕해야 우리가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원리가 들어가고, 마음을 잘 쓰는 원리로 마음 공부를 해야지 새로워지는 그 방향이 잡히고, 또 그러한 원리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나와 이제 우리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이룬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무엇으로 부처를 이룰 것이냐? 나와 온 가족이, 우리 이웃이, 온 세상이 무엇으로 부처를 이룰 것이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그 말씀을 그 신년법문 끝부분에 딱 하셨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그리고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생활 속에서, 상시 생활 속에서 일상수행의 요법 원리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이루자. 이 법문을 끝부분에, 신년법문 끝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산종 법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훈련 교무들 전체가 이제 새해 신년 인사를 드릴 때 상시 훈련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몇 차례. 예. 최근 배울 때마다 그 상시 훈련이 우리 교법의 중심이다. 네. 정기 훈련은 강조하지도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정기 훈련 조관하고 있는 교무들이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정기 훈련도 종무사님 강조하시면서 상시 훈련 강조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종무사님께서 내가 정기 훈련을 강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기 훈련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고 더 말할 것이 없고, 우리 교법의 주체는 상시 훈련, 생활 속에서 상시 훈련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래서 상시 훈련은 논불교만의 특별한 후천개벽 문화다 그랬어요.
상시 훈련은 같이 해보세요. 상시 훈련은 상시훈련은 훈련은 원불교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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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후천 개벽의 문화다. 특별한 특별한 대벽의 문화다. 개벽의 예. 이건 다른 종교에서 없다는 거예요. 상시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에 대해서도 훈련이라는 말 쓰지가 않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뭐 그 군사 훈련도 아니고 뭐 그냥 딱딱하게 훈련법이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했거든요. 아니 무슨 그냥 수행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정신 수양이나 수행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훈련법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막 그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고 좀 경직된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왜 훈련을 강조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 그 내용을 잘 밝혀진 내용이 그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차례 이 본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새겨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갖고 계시는 분은 대종경 수행품 1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대종경 수행품 1장이 140페이지. 200? 140. 140. 140페이지. 참 묘하게도 대종사님께서 정전 수행품 1장도 정전 수행품 1장은 정전 54쪽이죠. 정전 수행편 1장도 일상수행의 요법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대종경 수행품 1장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렇지. 예. 제가 정전 공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참, 이게 일상수행의 요법이 원불교 수행의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첫 문열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전에서 수행편의 1장이, 제1장이 일상수행의 요법이고, 또 대종경 수행품의 1장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계하는 뜻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계하는 뜻은 그 뜻을 글로만 외우라고 그러셨죠. 글로만 외우고 글로만 외우고 말하라 그러셨죠. 본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쳤어요,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원불교에 입문해서 애비 학창 시절에 또 혹은 그 일선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상당히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사용 설명서가 정전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난 뒤에 정전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 본문이 확 마음으로 확실하게 마음으로 딱 와닿았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계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전이 마음 공부하는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총서편은 머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교의편은 이 오장육부, 가슴을 중심으로 한, 심장을 중심으로 한 오장육부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총서편과 교의편을 움직이게 하는,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제1첫머리가 뭐다?
수련. 일상수행요법이라는 일상수행요법.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수행의 요법이 이 몸이 있어도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면. 그죠? 네. 머리가 있고 온전한 몸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 몸을 잘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이 첫 손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 사용 설명서, 구체적으로 정전에 있어서 정전이 우리 마음 공부 사용 설명서인데 그 정전의 더 구체적인 마음 사용 설명서의 설명서 1번이 누구다? 일상수행요법.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그런데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뭘 한다? 훈련한다. 정기훈련법과 이게 이제 이 전산종 목사님 신년법문에 뒷부분이 사실은 수행법 1장에 대한 말씀이시죠, 사실은.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하는데 상시훈련의 주체를 둔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되도록 말씀을 하시고 이 훈련을 또 제대로 잘 행하고 훈련이 잘 진행됐는가 안 됐는가를 생활 속에서 손발을 마음 사용을 잘했는가 심법을 잘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 다시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대조하게 한 내용이 뭐다? 일기법이다. 일기법. 그러니까 이제 온불교 수행, 마음 사용하는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내 손발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다? 세 가지가 일상수행의 요법, 훈련법, 일기법이다. 일기법.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정확하게 먼저 딱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 이거를 가닥을 딱 수술해야 돼. 안 그러면 교당을 오래 다녔어도 이게 이제 강령을 못 잡으면 이게 뭐가 엉성해. 공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되고. 뭐가 이게 불투명해,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공부법은 이게 과거 공부법하고 확실히 달라요. 저도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진리를 대각해야지 뭘 한 통을 해야지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아서 나 한 통 해야 된다는 것이. 대각해야 되고 이거 그냥 한 소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목이 마르고 방황을 하고 늘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깊은 산 속에 주변의 인연들을 다 좀 놓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거기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었어. 목마름이. 그런데 마음 사용 설명서 정전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정리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이게 제품이 틀려요. 제품이. 사용 설명서 제품이 틀리다니까요. 예. 이거 완전히 과거 방식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뭐냐면은 사용 설명서가 복잡하면은 그거 제대로 사용 설명서 읽었어요? 못 읽어보고서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설명서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내가 딱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강령을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 간단한 논리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딱 그냥 한번 내가 이게 무릎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복잡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번다한 말씀이 아니다. 그 핵심 한 가지를 잡으니까 전부
전부 다가 사통원달로 연결되는 논리로 다 밝혀놓으셨어요. 자, 그거를 알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교무님들 법설을 들으시거나 어른님들 법설을 들으실 때도 또 경전을 볼 때도 다 그 말씀에 다 연결이 돼요. 맥이 다 딱 닿아요. 다른 말씀이 아니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다른 말씀이고 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원리를. 그러면 제일 큰 원리가 뭐예요? 제일 큰 이론상의 진리의 제일 큰 원리가 뭐예요? 이론상은 어떤 원리와 이치로 되어 있죠? 불생불멸. 예. 인과보험과 불생불멸. 예. 불생불멸과 인과보험과 이치로 이론상이 건설되어 있죠. 이론상이. 맞아요. 예.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원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론상이. 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법이나 모든 원리가 거기에 벗어나 있겠어요? 그 안에 다 있겠어요? 그 안에 다 있죠. 그거 확실하세요? 네. 아니, 엄소가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게. 내 혼자 하려니까 이게 막 목이 터져 나가려고 그러네. 하고 있는데. 그냥 엄소고 다 하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시게. 소리 좀 들려도. 엄소고 한번 다 해보세요, 그냥. 됐어요.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원리를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맥을 딱 우리가 짚고 있어야 돼. 그걸 놓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소리가 응. 맞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원리를 딱 잡고 그 원리에서 다 연결이 돼. 원리로.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구조의 원리가 있는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전의 순서도 우리 공부 원리고 정전의 순서가 목차가 일상수행의 요법의 원리도 그대로 그 순서가 우리 공부 순서예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순서 보면 돼. 목차 보면 돼. 목차. 예.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이 우리 공부 원리예요. 그대로 그걸 총서편을 이해하면은 이해하고 총서편을 펼쳐놓은 게 교의편이고 교의편을 펼쳐놓은 것이 실행하는 방법이 수행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딱 예. 전체가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도 9가지 원리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1, 2, 3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일기법을 하기 전에 일기를 기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일상수행의 요법과 그 다음에 훈련법을 이해를 해야 돼. 훈련법을.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일기 쓰는 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세상에 오늘하고 내일 이제 훈련하시고 오늘 또 내일은 또 권타오님께서 이론상 서원문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오늘 내일 훈련하면서 혹여라도 조금 그냥 뭐가 그동안의 방향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공부는 바로 알라 그러면요 순식간에 깨쳐버리는 공부로 되어 있어요. 이 사용 설명서가 다르다 그랬어요. 제품이. 네. 이거 네. 맨날 며칠을 들여다봐 갖고 이거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깨치려 그러면 바로 깨치는 원리로 되어 있어. 알아버리면 단박에 알아버리고 모르면은 한참 가요. 그러니까 쉽고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뭐고 쉬운 일이 뭐예요? 실천? 어려운 일은 실천?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어렵고 모르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알고 어려운 것이 없어. 아따 우리 술래님 그냥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알면 쉽고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 진리가 어렵다, 대각이 어렵다. 이거요. 강령을 대종사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강령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알면 쉬워요. 알면 너무 쉬워.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를 깨닫는 견성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종경에 풀기보다 쉽게 그랬어요. 코 풀기보다 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여기 훈련 오신 분 중에 코 자기 힘으로 코 못 푸는 분 계십니까? 입니다. 누가 코 풀어줘야 됩니까? 애기. 다 코 풀 줄 아시죠? 네. 자, 그럼 코 풀 줄만 알면은 깨친다 해도 코 푸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지, 깨치는 것을.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니 당신은 19년이라는 세월을 목숨을 바쳐가지고 깨달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째서 코 풀기보다 쉽다고 하셨냐.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뭐냐면 안에서 뭔가 올라오더라고 이게. 응? 뭐 나를 약 올리려고 하시는 본문인가. 그런데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오랫동안 우리 보타원님과 함께 훈련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걸 계속 거듭하고 하면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 원리 안에 우리 교법의 진수가 다 들었고 이 머리와 가슴과 몸통을 실제 생활에서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깨쳤다 안 깨쳤다 할 것도 없는 거야. 이거 갖다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갖다가 써먹으면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틀리죠. 네. 과거는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고 어떻게 제작이 되었으며 이런 공부법이야. 그 물건이 뭔지를 알려고 무슨 참선 혹은 어두 머리가 깨지도록 화두를 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그 과정을 밟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숲세에 오랫동안 그런 원력으로 정진하셨던 원력으로 이렇게 두세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보통의 사람들은요 전부 병 얻어버려요. 다 병 얻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 저도 화두를 들고 30분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 머리가 터질라 그래갖고 돌아버리겠더라니까요. 화두를 들고 이게 30분을 앉아 있으니까. 예, 아니 실제 그래요. 화두를 들고 저 30분은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또 타고 들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또 무엇인가라고 바로 돌아버리겠다니까요. 30분 이상을 그걸 못해요. 이게 화기가 올라오고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제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19년간을 깨달으시고 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내놓았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대로 뭐만 하면 된다? 따라하면 된다. 공부만 하면 돼. 따라서 실천. 예, 코드에 꽂아갖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코드에 꽂아갖고 밥도 해먹고 불도 켜고 편리하게 써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 자리가 우주의 대소유무와 우리 본래 성품 자리를 해결하여 안다, 이렇게 해결하여 안다. 이거 저는 그것이 오랫동안 어분이 생겼어요. 성리라는 것이 뭐냐면 알아갖고 이거를 원리를 알아서 해결해서 써먹는 거지, 알아갖고 해결하는 거지.
어째서 해결하여 아는 것이요 이렇게 했을까? 이거 글자 잘못된 거예요. 누가 교전을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이거 분명히 잘못 쓴 거예요. 알아야 해결이 되지. 어째서 해결부터 해? 알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수학 공식 갖다 대면 그 원리를 못 깨쳐도 풀리죠. 문제가 풀리죠. 그죠? 그 공식을 갖다 대면은 문제가 풀려버리잖아요. 문제가 답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 마음의 공식과 이 진리의 공식을 대입을 시키니까 실제 내 삶에서 경계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실제 삶에서 그런 마음의 경계가 생겼을 때 이 공식을 딱 대입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네? 그런다고 내가 다 안 건 아니에요. 그 원리를 다 깨친 건 아니지만 일단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면 어쩌고 되겠어요? 해결이 되면 알아죠. 알아졌어. 이게요. 알아지는 재미가 나. 재미가 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다가 알아지는 건 저절로 알아져 버려요. 저절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설명서가 제품이 틀리다니 제품이. 네, 제품이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이 코풀기보다 쉽다는 말씀이라든지 또 해결해야 안다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렇게 그 간단한 원리로 설명해 놓으신 그것이 뭐냐? 이것이 일상수행의요법의 구조 내용인데 그 중에서 1, 2, 3조가 심지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심지자성에 대해서. 예. 마음이 무엇인가? 심지자성, 성품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야말로 간단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는 놀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시라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저는 이 본문을 강의하고 연마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적어도 10년을 작정하고 표준을 잡아야 돼. 하여튼 그래. 뭘 하려고 그러면 10년을 잡아야 돼. 예. 세상 일도 전문가가 되는데 한 10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 일에. 근데 우리 공부도 내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연마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10년 해야 돼. 10년. 기본적으로 10년 해야 돼. 10년. 그러면은 무엇을 잡고 10년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리가 전부 사통오달로 다 연결돼 있다 그랬죠. 네. 이론상 진리인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가 그렇고 제일 크게는 또 그것을 다 다른 말로 대소유물하고 했고 또 마음으로 가져와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그랬고 예. 또 진공묘이라고 했고 공정영재의 광명이라고 했고 공원정이라고 했고 또 이론상 서문에서는 언어도단의 입정초 유무초벌의 생사문이라고 했고 또 유상으로 했고 무상으로 했고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요. 말은 틀린데 같은 내용이죠. 뜻이. 네. 그게 같은 말이죠. 네. 네. 이것이 먼저 마음에 딱 이게 딱 채가 써야 돼. 먼저 그러면 내가 어느 방면으로든지 한 가지를 잡고 10년을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말. 내가 내 삶 속에서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영생과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원리로 보면은 영생과 인과를 대입을 하든지 그게 공식이니까 그죠? 네. 영생과 인과의 그 이치를 대입을 하든지 또 마음자리로 와가지고는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요 원리를 대입을 하든지 대소유무의 원리로 들어가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원리로 10년을 가지고
상시 훈련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대종사님의 진리를 알아요. 이거를 안 하면은 교리 공부하고 말아버려요. 마음 공부 안 돼. 그렇게 내가 일상의 경계 속에서 이 원리를 알고 이걸 생활 속에서 일기기재를 통해서 자꾸 대조하고 문답 감정을 하고 이런 원리로 못 들어가면 교리 공부에 거쳐버려요. 해도 달려라는데 거쳐버려. 머리만 커져버려. 머리만 커져갖고 짱구가 돼버려. 짱구가. 그래갖고 말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깊이가 없고 뭔가 두 가지가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기 교단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오면서 많은 반성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대종사님의 우리가 본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간단한 논리를 이렇게 간단한 논리로 사용 설명서를 내주셨는데 이거를 놓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헤맸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내 방식으로 헤매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제 그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원리로 마음의 심지 원리로 보자면 없건만은 있었지나니 이 아홉 글자가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대종사님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요. 강의할 때. 예. 없건만은 있었지나니 이 아홉 글자가. 이게요 복잡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교도님 한 분이 감상담을 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 세우자 딱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이것은 심지 자성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없게 하는 것으로 세우자 이거는 방법이죠. 방법. 이 원리를 마음의 공식이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이것은 마음의 공식이니 이것을 실제 경계가 왔을 때 공식으로 딱 대입을 하니까 없게 하는 것으로. 없게 하는 것으로 세우는 논리가 딱 서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없게 하는 것으로 없건만은 있어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놓고 많이 연말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나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엄청난 말씀이고 이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원리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없건만은 있어지나니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러면 우리 심지 성품자리가 없다는 말이냐 있다는 말이요. 마음이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지.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이러셨잖아. 그러면 마음이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엄마는 있어요. 아니 오늘 이거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걸 해결해야 일기법으로 가. 일기법으로. 오늘 이거 해결 못하면 일기 못해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지. 어건만은 있어졌나니? 아니 하지님 경계가 오셨는가 보네. 막 소리를 막 크게 해봤어요. 이거를 깊게 연말을 해봐야 돼. 이것을 없건만은 있으시나니 이것이. 얼마나 있어지나. 그러니까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넝이 없고 넝이 있는 모두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그죠?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그러니까 하고. 없는 것에도 잡히지 말고. 그렇죠. 무도 아니고 무도 아니. 그러지. 아이고 공부가 막 팍팍 나가버리네. 막판이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 자동적으로 생겨. 천도법문에 있는 말씀이죠. 네네. 바로 연결이 됐던 그런 게 또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 그렇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하고도 연결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음이 작용할 때는 그것만 있어지다니. 이게 여기서 생각했을 땐 있어지고. 이 9글자 속에 마음의 원리를 바로 깨치게 하는 표현을 이 9글자 안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걸 바로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눈치를 못 채면 자꾸 없는 것에 잡혀요. 없는 것에. 없는 공부하려고 그래. 없는 것에. 마음이 요란하면은 안 된다는 것에 잡혀가지고 요란해. 예? 마음이 요란해지면 안 된다고 고요해져야 되는데 왜 요란하냐고 요란하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없어야 되는데 있어지는 것이 소용이 안 돼 또. 그러면 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성을 세우려 그러면 없건만은 있어지나니를 확실하게 이걸 내가 이렇게 그렇겠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이것이 이게 이제 마음으로 그렇겠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넝이 없고 넝이 있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이게 이론상 수행편에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이게 없건만은 있어지나니를 이해를 해야지 원만구족 지공무사 수행이 나와요. 안 그러면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가?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왜? 마음이 털이 있어요. 마음이 털이 없어요. 마음이 털이 있어요. 마음이 털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왜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 왜 요란함이 일어나고 온갖 감정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며 온갖 시비 이해가 다 일어나며 온갖 이런저런 마음에 끌려다니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 자리를 이해하려 그러면 또 거꾸로 이렇게 연말해야 돼. 왜 요란함이 있냐 말이에요. 온갖 요란함이 다 생기냐 그 말이에요. 왜 온갖 어리석음이 다 생기냐? 왜 온갖 그름이 다 생기냐 그 말이에요. 물이 어째요? 물이 흘러요. 위에 자리로. 물이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담는 대로 모양을 이루죠. 네. 우리 마음도 꼭 같아요. 우리 마음도 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 다 이 마음 저 마음 이 마음 저 마음이 때에 따라서 다 나온다 그 말이야. 있어지는. 그거를 없건만이 있어지나니로 9글자로 표현하셨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올라온 일. 올라와요. 이것만 잡고 들어가면 불생물멸 인과봉호 이치도 해결이 되고 대소유무 이치도 해결이 되고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는 무시선법 원리도 이해가 되고 전부 다가 이 없건만에 있어지나 하는 이 원리로 들어가서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연말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셨겠지만 없건만은 있어지라니 이 원리를 더 확실하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거 체를 삼아.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온 마음이 뒤집어지려고 할 때 뭘 끌고 온다?
것만은 있어. 엄마는 어것만 있어야지. 이걸 이 공식을 끌고 와서 기재하는 것이 일기법이다 그 말, 일기다 그 말. 안 그러면 이것이 일기 기재 내용이 법이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업권만 있어지나니 이 원리 공식에다 맞춰서 왜 있어졌는가, 그 일기를 기재해 보시고 왜 그것이 있어졌고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깊게 이렇게 그 일기 기재를 통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면서 업권만은 있어지나니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제 내 삶에서 응용하고 내 삶에서 연습하고 내 삶에서 대조하는 원리가 상시응용주의 사항이에요. 상시응용주의 사항.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가지고 실제 경계에서 응용하는 원리가 뭐다? 상시응용주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상시응용주의.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것이 일조죠. 네. 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원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성자리를 이해를 해야지 온전 생각 취사가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해계를.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희노애락이 생겨나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시비 이해가 원래는 없건만은 시비 이해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경계 따라 생겨난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시비 이해가 없건만은 경계 따라 시비 이해가 있어지는 원리로 들어가야 해가 열려, 해가 지혜가 열려. 안 그러면은 옳은 것에 잡히고 그런 것에 잡히고 내가 옳다는 것에 잡히고 당신은 틀렸다는 것에 잡혀가지고 시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시비 이해가 밝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시비 이해가 없는 데서 시비 이해를 세우고 또 내가 과거에 했던 일, 저랬던 거, 습관, 성질, 성격 이것마저도 원래 없건만은 어떤 것들도 경계 따라 있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자성의 개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바탕해야 상시응용주의 사항에서 1조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온전 생각 취사가 자성의 정해계를 이해해야 응용할 때 단번에 써먹는 원리가 나와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일상생의 요법이 상시응용주의상과 떨어져 있는 원리가 절대 아니다. 그 원리를 접목해서 써먹는 그 원리로 이제 그 원리가 훈련법이다. 결국은 일상수행의 법을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단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훈련법이다. 그리고 교당 내왕치 주의사항은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문답감정 해오하는 것이죠. 교당에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이것이 원불교 공부법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대로 대종사님께서 펼쳐놓으신 사용 설명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되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가 일기법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조금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기법. 일기법은 대가 출과 유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해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고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심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기 기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무념 대조와 정기 일기가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유무념 대조를 하면은 정기일기 안 쓸 수가 머리가 없고 나오지. 예, 정기일기를 써자니 유무념 대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옴불교 수행의 이 마지막이 뭐냐? 종결이 뭐냐면 일기법이에요, 일기법. 실제 경계에서 일기 기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일의 유무념 처리라고 했잖아요. 유무념 처리, 당일의 유무념 처리. 근데 당일의 유무념 처리도요. 실제로 유무념 처리를 해보면 당일에도 어째요? 하루 동안 내가 유무념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일기 쓰려고 그러면 번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잊어먹어요. 몇 번에다가 유념을 해야 돼, 몇 번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적당히 하고 말아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당일의 유무념 처리라는 것은 그때 유무념 처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이제 그 잠자기 전에 일기 시간에 내일 유무념 대조할 내용에 대한 그 제목에 뭐 한 달, 두 달에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볼펜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볼펜을 잘라가지고 반틈을 만들어서 그 종이 쪽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넣고 다니면서 유무념 대조를 바로바로 이게 기재를 해거든, 바로바로. 그러니까 저녁에 일기 시간에 딱 그것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번수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의 유무념 대조는 사실은 이제 그때 유무념을 내가 체크하는 조항으로 가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계문을 대조하는데 우리는 계문 대조를 30계문을 주로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자니까 너무 이게 번다해요.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 조항을 아까 법문에도 그 법문 명상에도 나왔는데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든지 관심이 없는 것이든지 이런 걸 유무념 조항으로 올려버리면은 힘들어. 이게 유무념 대조 이 조항이 굉장히 벙벙해요. 저희 누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부님, 동생 교부님 질문 있습니다. 가끔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온전 생각 취사로 주의하기를 응용하기 전에 응용할 때 온전 생각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걸 가지고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하던 책자가 보면은 그게 온전 생각 취사 유무념이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책자에. 네. 그걸 20년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온전 생각 취사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체크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벙벙한 거예요. 벙벙하단 말이에요. 온전 생각 취사라는 것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하게 적어도 온전 생각 취사를 표준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법마 상전급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안으로 깊은 공부가 이것이 온전 생각 취사 온전히 어떤 상태고 생각 취사가 어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마음의 청정심이나 마음의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감을 잡고 유무념 대조가 되어 이제 온전 생각 취사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벙벙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크게 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유무념 대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무념 대조를 저희들 6시인데 니 밥은? 김치국 끓였다. 아니 김치국 끓여놔서 네,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6시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6시에 밥 먹으러 오면 되고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갔던데 유모님을 하라는 거예요, 유모님을. 그런데 그 학교가 그 남학생들이 그때는 한 집에서 한 50명이 같이 살았어요. 1, 2, 3, 4학년이 50명 정도가 살았어요, 남학생이. 그런데 이 텐마루가 높아요. 일본식 집이라서. 그래가지고 학교 입학했더니 전부 다 빼꾸두를 신으라고 하더라고, 빼꾸두를. 하얀 고무신. 그리고 그 처음 들어간 사람을 말석이라 그래, 말석. 맨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그 문 앞에 그 책상을 문 앞에다 두고, 저 4학년은 맨 안쪽에 있거든요. 그 말석인데 노란 핸드백을 그 정정식을 하더라고, 또. 입방식을 하는데, 노란 핸드백, 정정식. 노란 주전자. 밥 먹으러 갈 때 물 떠러 다니는 주전자에 물 떠러 다니는 방원들 물 떠러 다니는 저녁밥을 먹고 올 때 그 뭐 이제 저 식수를 떠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핸드백 정정식하고 흰 이제 그 빼꾸도. 백신을 신으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50명이 빼꾸도를 신고 다니는데 잘못하면은 빼꾸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에다가 적은 사람, 이런 상을 그린 사람, 뭐 하여튼 별하별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게.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텐마루가 높으니까 올라갈 때 잘못하면 신발이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 텐마루 밑에다가 흰 줄을 쫙 꺼놨더라고. 줄을 딱 표시를 했더라고. 거기에다가 신발을 가지런히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유모념을 신발 가지런히 놓고 올라가기 이렇게 했어요. 신발 가지런히. 근데 그게요, 한 20번 넘어요. 20번. 많게는. 그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루 중에. 근데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열심히 그거를 쪽지에다가 딱 올라가서 딱 기록하고. 딱 올라가면은 방문 열고 딱 방에 들어가면 기록하고 하기를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3개월을 열심히 해서 3개월을.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총부 정문을 나섰는데 제가 그 책을 하나 놓고 온 게 있어. 보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데 신발이 그때는 빼구두가 아니고 이제 학교 가니까 이제 검은 구두였죠. 검은 구두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날라갔어. 이렇게. 그래도 제가 3개월 적공을 했는데 절이 날라갔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마음이 바빴잖아요. 근데요, 그 구두가 제가 챙겨서 놓았던 거와 똑같이 딱 반듯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은, 이것이 유무념 대조로 챙겨서 저절로 되는 경지에 이르라. 그러니까 신발 정리하는 것은 내가 요래이 간 거예요, 요래이. 맞아. 신발 정리하는 것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는 요래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체험을 한 거예요. 유무념 대조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를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된다. 절대 멀리서 찾아.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작은 것부터 그걸 대산종사님께서는 평대기라고 그러셨어요. 유무념 대조하는 거를 평대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전 생각 취사 이거를 너무 크게 범주를 잡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을 놨을 때마다 심 골리기, 유무념. 그게
구체화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유무념 대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하여튼 이게 제대로 체킹을 해야 돼. 제대로 체킹해서 그거는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라고 내가 인정이 되면 그거는 이제 딱 이렇게 그거는 이제 마스터 된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행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를 하는 것에 마음을 잡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하루 중에 마음이 다른 데로 나가는 거를 대중 잡는 거, 다른 데 마음이 나가는 거를 번수를 하니까 그거를 한 달 했더니 사람이 속이 터져버리더만. 마음을 잡고 있는 거를 한 달, 두 달 하니까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인데 묶여가지고 이제 막 그 마음을 단전에다 둔다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여기 단전에 둔다. 이렇게 마음을 유념을 챙기니까 이게 이제 깝깝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를 가장 쉬운 거, 토 떼기 쉬운 것부터 하나를 토를 떼는 공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점점점 내 마음을 챙기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좀 거칠게 한다든가 내 말하는 표현을 가까운 인연에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러는 것들부터 하나하나를 내가 존절히 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러는 것으로 유무념 대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되든 하기 싫은 일이 되든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마음 대중을 공부 삼는 것에 중심을 두자 이렇게 표준을 세워가지고 유무념 대조를 요즘에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모님들 훈련도 이제 그 줌으로 이렇게 훈련을 요즘을 하거든요. 각 훈련원의 분산해서. 그런데 저보고 중도 훈련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종급사님한테서 공부 교화 감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도 교당 법회 때 강연하라 그러면은 어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교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강연하라 그러면 제일 큰 무기가 뭐요? 안 하려고. 교당 안 나간다고 그래요. 교당 안 나온다고. 강연하세요. 그러면 나 그러면 교당 안 나가고 그래. 아이 무서워. 우리 교도님들 그냥 교당 안 나온다는 게 제일 무서워. 교모님들은 제일 무서운 게 교당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모들도 종부사님 앞에서 공부 감상담이나 뭐 교화 발표하라 그러면 참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중도 훈련은 교모님 보고 아니 훈련원 근무하는 교모보다 일선에서 그 현장에서 공부를 아주 애쓰시는 그런 교모님들인데 실적 있는 교모님이 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중도 훈련에서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볼게요.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시켰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겠어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물어붙이지. 그게 끝까지 밀어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안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공부 삼아서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표준을 공부 삼아서 그것을 표준을 잡고 있으니까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물러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공부 삼아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내 마음이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더구나 이제 훈련원에서 원장으로 이게 있고 교무님 두 분하고 같이 생활하면 어쩌겠어요? 이게요 위사람이 장단을 맞추는 대로 아랫사람이 장단 맞추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요. 같이 살면서 예를 들자면 쉬는 날이 우리가 월요일인데
쉬는 날 이 사람이 안 쉬고 일을 벌리면 어쩌겠어요? 머리 그런 아프지. 그런 것들도 전부 뭐냐면 공부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그날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날 일을 해야 돼. 마지 못해서 급한 일 아니고는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래 사람에 대한 예의고 이게 같이 이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도 살펴지더라니까. 그 마음이 살펴지니까 제가 일을 하는데도 속도를 뭐 많이 내려고도 않고 그런다고 너무 또 이렇게 미치지 못하게 놓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때그때 맞게 상황 따라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보여서 그래야 그 안에 그것이 법이고 그 안에 그래야 서로 화합이 되고 그 안에 서로 갈등이 없어요. 사실은 서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가 항상 이것이 공부로 중심을 세우면은 취사가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신법이 달라져서 같이 용기가 건네고 같이 은혜가 생겨요. 그 속에서 자꾸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가운데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유무념 대조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스마트폰이나 나의 스마트폰에 나의 밴드나 또 혹은 그 자기만의 카톡방에 이 일기를 기재하는 것을 담으면 좋겠어요. 수첩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일기 기재하는 것을 경계가 왔을 때도 그거 놓쳐버리면 일기 기재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뭔가 내가 분명히 경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경계가 딱 생겼을 때 제목이라도 얼른 제목이라도 딱 이렇게 나만의 밴드라든지 수첩이라든지 글귀에다가 올려서 관리를 하면 일기 기재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일기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문답한 내용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간 쉬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몇 편을 예시로 읽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다른 분의 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경계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나들이를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밖에 있는 빨래를 마루에 던져 놓았다. 나는 다 마른 것인 줄 알고 정리해 보니 날씨가 추워서 약간 얼어 있었다. 마루에 빨랫줄을 만들어 다시 걸어 두었다. 그런데 아내는 좁은 마루에 줄을 쳤다고 한마디 한다. 덜 말라서 걸어 놓으면 저녁에 마르지 않겠냐고 하니 해주려면 진작에 해주시지요라며 신경질적으로 또 반문을 하니 마음이 상했다. 부부간에 이렇게 의견이 틀리니 누가 말을 잘못했는가 생각해 본다. 갈라서야겠다. 갈라서야겠다. 제가 붙인 말입니다. 뭐가 처음에 뭐가 경계가 됐어요? 처음에 딱 이 일기를 쓰신 교도님이 처음에 딱 맞이했을 때 처음에 경계가 뭐예요? 마루에 빨래가 던져져 있는 거. 그러죠. 마루에 던져 놓았다 이 표현에서 그냥 놓여진 것이 아니고 던져 놓았다. 마루에 이거 1차적으로 경계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는요. 빨래를 걷었으면 정리해 두었어야지. 빨래가 얼어져 있어서. 네.
빨래가 던져져 있었고, 정리가 그 빨래가 얼어있. 얼어진 채로 던져져 있었단 말이죠. 마루에 던져져 있는 것이 왜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불 배서 여기서 화를 냈습니까? 화를 안 냈습니까? 다 안 내고 죽었는데. 네. 자, 마루에 빨래가 던져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루에다가 빨랫줄을 널어서 그 빨래가 마르도록, 그러니까 이 집이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 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빨래를 널었는가 봐. 그러니까 겨울에 잘 안 마르고 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빨래를 던져 놓았어.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던져 놓은 것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줄을 쳐가지고 빨래를 잘 널어 놓았어. 자,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인에게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됐다. 그렇지. 여기에는 칭찬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더 안으로는 자기가 지금 화를 내지 않고 아내를 보는 순간 화를 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던져 놓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빨래를 잘 이렇게 여기가 줄을 쳐가지고 널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 있어 없어 마음에? 있어요. 잘했다는 거. 잘했다는 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상이 나오지. 당연히 칭찬 받으리라는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죠. 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뭐요? 진작에 해주지. 진적인 참아겠어요. 아이고 여보,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던져 놓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이쁘게 잘 걸어 놓았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이제야 마루에 줄을 쳐줬냐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어째요? 짜증나. 뚜껑 열려버리는 거예요. 뚜껑 열려버려. 그래갖고 이분이 나이가 교도님이 70이 넘었는데 울더라니까. 이 일기를 발표하면서 얼마나 서운했으면. 근데 참 이렇게 얼마나 서운했으면 울어. 근데요, 참 우리 마음이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것이 정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어째요? 이렇게 하찮은 그것에도 마음이 울적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 뭐 강하다 어쩌다가 오는데 절대 강한 거 아닙니다. 눈물이 이렇게 칭찬 받고 싶은데 칭찬 안 해주니까 운다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약해요. 남자들 강하다고 막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던져 본인이 여기서 지금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것이 왜 그래요? 내 마음과 네 마음 틀려서? 내가 내 심지를 정확하게 딱 못 보고 놓치고 있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못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 전에 빨랫줄을
여러 차례 빨랫줄을 안에 좀 넣어달라고 한 것은 외면하고 그 마음 놓치고 있었고 그 마음은 심중에 내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오늘 널브러진 빨래를 줄을 잘 친 것에 대한 칭찬만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오잖아 지금 이게 마음에. 그런데 아내 마음은 어째요? 아내 마음은 어째요? 아이고 여보 잘했어요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전에 빨랫줄 안 늘어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 남아 있어. 서운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각자예요, 각자. 아시겠어요? 따뜻한 각자. 부인은 여러 차례 빨랫줄 좀 안에다가 늘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에야 해주니까 오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안 해준 것에 대한 섭섭함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맞이합니까? 안 맞이합니까? 맞지 않지. 맨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참 저는 이게 소중한 일기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과거에 잘못한 시비나 잘못에 대한 그 주착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본인이 그 이행하지 못하는 마음은 잘 안 보고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맞아. 그래가지고 서로 꼭지점이 달라. 서로 바라보는 꼭지점이 달라가지고는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툼을 한 걸음 더 나가면 어쩌겠어요? 이제 30년, 40년 전에 내가 뭘 부탁하면은 빨랫줄 널어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부탁한 것 평소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잘 안 들어준 것까지 다 나와버렸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쏟아놓으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냥 이제 제가 끝에 제가 덧붙인 말 갈라서자는 말이 나와. 막가자는 거지. 막가자. 과거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 보는 공부를 해야 돼. 내 마음을 그때마다. 안 그러면 자꾸 과거에 서운한 것에 잡혀 있으면 잘하는 것도 믿게 보여버려요. 그죠? 맞아요. 왜 인재사 그러냐. 이제 그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그때마다 마음을 잘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롤러코스터 마음. 어제는 센터 가는 날이다. 엄마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수업 끝나기 30분 전에 먼저 나오는데 총무님이 나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한다. 뭐지? 지난번 서성의 날 10,000원 안 낸 것 때문인가? 끝까지 내라고 할 참인가? 나는 그분과 친분 관계가 거의 없어서 그것 말고는 나에게 무슨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다.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제 와서 10,000원을 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 불편해서 센터 수업 못 다니겠다. 강사님께 편지 한 통 써서 사무실에 갖다 주고 다음 주부터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단톡방에서도 탈퇴해야겠다. 이따가 총무님께 전화 오면 받을까 말까. 받으면 뭐라고 할까. 아참 공부할 때지. 정신 수양해야 돼. 공부할 때야. 스스로 주문을 걸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전화가 왔다. 다른 게 아니고 동화 구연 같이 해보자고. 거기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뭐에 걸려 있어? 10,000원. 10,000원에 걸려 있죠. 돈 안 낸 거 10,000원에. 자,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지금 본인이 돈 10,000원 안 낸 걸로 걸려 있어요. 돈 안 낸 걸로 걸려 있는 마음인데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돈 10,000원 갖다 줄까 하는 마음이 나와야 안 나요 또. 돈 10,000원 갖다 줄까?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다 탈퇴해버리고 그 센터도 안 다니까
자, 우리가 항상 요런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돈 많은 내고 마음이 깨끗할까, 마음이 해결될까 안 될까요? 돈 많은 갖다 주고 나면. 돈 많은 갖다 주고도 또 해결이 안 그것도 됩니다. 해결이 안 돼. 안 되죠? 네. 그러면 탈퇴하고 나면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안 돼요. 됩니다. 안 되지요,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불편한 마음을 신앙해야 합니다. 왜? 다 마산거당. 우리 효인님 그냥 공부한, 응?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을 안 낸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돈 10,000원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돈 10,000원을 안 냈으니까 돈 10,000원 안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면 돼? 내가 지면 되지. 본인이 져야 그러지. 내가 지면 되지. 그게 인과 아니에요, 인과. 그러니까 돈 10,000원 안 낸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워서 안 냈던 그 사람인데 돈 10,000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어쨌든 내가 판단한 돈 안 낸 10,000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돈 안 낸, 10,000원 안 낸 것에 대해서 그 총무나 관계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 없어? 이 수도 있지. 그러면 미워하면은 미움을 받으면 돼, 안 돼? 신앙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지면은 딱 그것이 자성의 정이 생긴 거야. 생긴 거지. 경계 따라 있어지는 그대로 나는 안 냈으니까 안 낸 것으로 인한 인과가 생긴 것을 내가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신앙하면 그대로 되지. 신앙하면 되죠. 내가 그대로 받으면 되지. 내가. 받아들여. 네. 미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에 잡히면 이거 그렇지. 엄청 괴로워요. 그게 미움 받아도 괜찮아요. 받아들여. 단지 내가 정당하지 않았냐면 그것만 하면 돼. 법이 있게 했냐, 법 없게 했냐.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다 그 낼 수도 말이에요. 있지. 그럼 내가 판단했을 때 안 내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냈다고 하면 안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또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인데 있어? 나인데 있어? 상대방인데 있어요? 상대방한테. 상대방. 상대방인데 있죠? 그러니까 어째요? 미워하면은 돈만 내는 거. 미워하면 미움 받으면 되죠? 받아야지. 예, 자 이것이 딱 확립이 돼야 돼. 그러면 미워하면 미움 받으면 돼.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안 되면 엄청 불편하죠. 돈 10,000원을 낼까? 탈퇴할까? 요란하지. 돈을 내도 요란하고 안 내도 탈퇴도 요란하고. 요란하고 이리 가도 요란하고 저리 가도 요란해. 그러니까 내가 돈 안 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돈도 아까운 욕심도 있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마음을 보면 해결이 돼요. 본인이 해결이 돼. 그런데 이제 같이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까지 확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아직 힘이 안 생겨서 지금 뭔가 이 끝에 가서 좀 이게 마음이 지금 좀 아직도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돼요. 이제 그것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끝에 가서 저기 참어린 3번이면 살인도 멸한다. 이거 한번 해요. 이 일기 한 편이 그 사람의 법문이라고 그랬어요. 장산종사님께서 정기일기 한 편이. 그러니까 이 일기 기재하고 문답감정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보는 지혜가 빨리빨리 이렇게 확장돼요. 실제 경계에서.
교당에 이것저것 물건을 갖다 놓는 원로 교도님이 있다. 교당에 그 교당이 이러다가 잡동사니가 돼버려. 혹시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혹시 교당에 필요한가 해서 갖다 주시는 교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저는 가끔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이 경계요. 이미 교당 창고 절반이 교도님의 물건으로 채워졌던 터라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반갑지가 않았다. 하루는 유리병을 갖고 왔다. 지난주에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또 가지고 오니 실소가 나왔다. 실소가 나왔다는 말은 벌써 이제 경계요. 경계지. 응. 화를 교도님인데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것만큼 실소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화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이나 똑같아. 실소 나왔다는 거죠. 그죠? 뭐야? 여지껏 나를 살림하는 여자를 아니 뭐야 이거? 뭐에 간신히 마음 간신히 마음을 챙겨 조심스럽게 장난스럽게. 이건 또 못에 서는 물건인가요? 했더니 살림하는 여자가 그것도 몰라? 하고 몸을 핵 돌린다.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뭐야 여지껏 나를 살림하는 여자를 본 건가? 도대체 교무를 뭘로 보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잠깐만요. 한판 붙게요.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잠깐만요 하며 원로 교도님을 향해 손을 내밀려는 순간에 안 돼. 멈춰야지 하고 하는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다시 아니야. 지금 말해야 돼. 지금 아니면 말할 수 없어. 따져야 해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교도님을 부르려는 순간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겨우 돌아섰다. 이런저런 일을 하며 그 일은 잠시 잊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무님들은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되죠. 뭐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일어날 수 있죠. 교무님들도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하소연하고 있는 우리 교무님들도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무님들도 화병이 똑같이 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하겠죠.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교무님들도 꼭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부드럽게 한마디를 해요. 교무님도 살림하는 여자 맞잖아요. 오늘 잘 참았어요 하는데 마음이 수그러들고 수긍이 간다. 그래 나도 살림하는 여자지. 교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천하농판을 잠시 놓쳤구나. 참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무라는 상에 많이 속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기독교인하고 뭐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제가 교무라는 걸 말을 안 밝혔더니 저를 김 선생님 그러는데 그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어색하더라고. 김 선생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교무님 하는 것에 늘 익숙해 있는데 김 선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생, 내가 학교 선생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부담스럽더라니까. 말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경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살림하는 여자라는 말에 딱 마음이 지금 걸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이고 교모님도 살림하는 여자 맞지요 하는 말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게 참 그래요. 한 주가 지나고 교도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우리 교무님 하면 무척이나 반겨준다. 왜 무척이나 반겨주겠어요? 잘 참으셔서. 교무님이 마음이 녹아나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기운이. 만약에요 이게 마음이 지금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 풀렸으면 이 교무님이 이 교도님이 이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운이 안 풀려가지고
그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벌써. 근데 내가 마음을 풀고 기운이 돌아가니까 상대방이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당신도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다행으로 여기신 듯하다. 참을 일을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다시 한번 잘 참았구나. 참고 보니 이분이 이렇게 살갑게 대하시는구나.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해도 윤기가 잘 끝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 이게 서로 윤기가 안 끝낸 상태에서 말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이제 틀려버려요, 이것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무님들은 제일 힘드는 것이 교도님들 중에 누구하고 척이 지는 거.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교화선상에서요. 예. 오해하거나 어떤 척이 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이, 제가 교화 현장에 있었어도 그것이 제일 힘들더라고. 힘들어. 예, 그거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 오해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거 참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 교모님은 어머님인데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마음이 싹 풀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윤기가 건넨 이야기를 이렇게 그 일기를 기재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강의 들으시고 또 보타원님하고 문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기 기재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마무리하는 시간 여기서 따로 뭐 마무리 안 하고, 자, 그럼 오늘 일정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